안녕하십니까. Y타임스 논평의 추억일입니다. 조국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뭐길래 대한민국을 이렇게 흔드는 겁니까? 조국을 결사옹위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걸 검찰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 조국이 무너지면 문재인도 무너지기 때문에 이렇게 결사옹위하고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조국이 증거인멸을 시도했습니다. 당장 조국은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제까지 조국 같은 장관 후보자는 없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단 한마디 말로 평가하자면 부끄러움을 모른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그걸 바로 후한무치라 그러죠.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는 후한무치 그 자체입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역사에 조국과 같은 장관 후보는 없었습니다. 한 달 내내 온 대한민국을 흔들고 전 언론들의 지면들을 뒤엎은 후보를 과연 본 적이 있었습니까? 그것도 자신이 가장 정의롭고 최고의 공정맨인 척 위선을 떨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 모든 것이 다 까발려졌고요. 맨몸으로 온 국민 앞에 서 있으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그렇다고 미안한 기색도 전혀 없습니다. 이런 걸 요즘 신조가 하나 생겼죠. 조국스럽다라고 평하는 거 아시죠? 부끄러움도 모르는 철면피 같은 존재를 바로 조국스럽다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지난 2일 셀프 청문회에서 조국은 500분간 몰랐다를 111번 했습니다. 미안하다를 21번 말했다고 그럽니다. 이런 기사의 댓글에 조국이 자기 부인 정경심을 잘 몰랐다라고 말할까 그럴까 봐서 조마조마했다. 이런 촌철살인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몰랐다와 미안하다고 말하는 조국의 표정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반드시 되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더 커 보였습니다. 국회 청문회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저렇게 온 가족이 수모를 당하고 온 국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자초하면서도 기어코 장관이 되려 하는 저 조국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조국은 진짜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조국이 누구길래 검찰을 뺀 모든 권력이 조국 지키기에 나서는 것일까요? 이렇게 부끄러움을 모르는 조국을 위해서 청와대와 온 집권 여당이 총동원됐습니다. 심지어 국무총리까지 나서가지고 조국 결사옹위에 참전했습니다. 2일의 기자간담회 역시 초법적 권력 행사의 장으로 펼쳐졌고요. 여기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호위무사 역할까지 했습니다. 이들 역시 부끄러움은 저 멀리 던져뒀습니다. 조국 지키기를 하기 위해서는 불법이고 편법, 탈법도 개의치 않겠다는 집권 여당을 보면서 도대체 저들이 제정신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에는 법치주의 정신 이미 사라졌습니다. 온 국민을 속여서라도 조국을 장관으로 임명하겠다는 의지만 가득합니다. 2일날 했던 셀프 청문회 후 민주당은 이로써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말끔히 해소됐다고 했습니다. 6일날 청문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민을 개의 돼지로 봤거나 바보 집단으로 보고 있으니까 청문회 끝나고 모든 의혹이 해소됐다. 더 이상 밝힐 게 없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렇게 국민들을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면서 말로는 국민이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해찬 대표 등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이어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 뭐라고 그랬습니까? 5일날 조국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마디로 검찰을 겁박한 겁니다. 그야말로 이성을 잃었습니다. 조국이 과연 어떤 존재이길래 청와대와 집권 여당까지 심지어 행정부까지 총동원돼 가지고 이렇게 조국 지키기에 나서는 겁니까? 그런데 이 시점에서 조국 부인 어떤 짓을 했습니까? 동양대의 문서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죠. 또 조국까지 직접 나서가지고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지 않습니까?
하다 이젠 권력 핵심부와 언저리 인물까지 동원돼 가지고 조국에게 불편한 의혹들을 조작하는 시도까지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조국과 비슷하게 맨날 정의와 공정을 부르짖는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조국 부인의 공문서 위조 혐의,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동양대 총장한테 전화를 걸어 가지고 시나리오 하나를 보여드릴게 라면서 총장 권한으로 표창장에 총장 직인을 찍을 수 있는 권한을 정 교수,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의 아내에게 위임했다라고 해달라. 그러면 말끔히 해결된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참으로 천인공노할 짓을 했습니다. 최성해 총장에게 거짓 증언과 조작을 요구한 그야말로 철면피한 짓을 유시민이 한 겁니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도 청와대 수석의 뜻이라 그러면서 누굴까요? 정무수석이겠죠. 비슷한 제안을 했다고 했습니다. 설마 최성해 총장이 그런 통화 내용까지 발설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최 총장은 조국 후보자하고도 막역한 사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성해 총장이 그 모든 내용들 언론들에게 다 털어놨습니다. 최 총장은 교육자로서의 양심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고 거짓을 언제까지 덮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했을 겁니다. 문제는 이 이후에 유시민의 태도입니다. 관련 보도가 나오니까 유시민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화를 하기는 했지만 제안을 한 건 없고 유튜버 언론인으로서 사실관계에 관한 취재를 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완전 거짓말이고 완전 사기입니다. 해당 언론 보도는 100% 기자가 곡해서 쓴 것이라고요. 최 총장이 직접 이야기를 한 것이 다 거짓말이라고요. 거짓이죠. 유시민이 원래 저렇게 사실을 왜곡하고 변조하는 데는 일가견이 있다고 하지만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닌데도 뻔뻔하게 저렇게 사실을 비틀어서 말한 것입니다. 유시민 역시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간인 듯 싶습니다. 여기에 자신이 언론인이어서 취재 차원에서 최 총장하고 통화를 했단 말도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언론이라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유시민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의 취재 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요즘 그 방송도 하지 않죠. 그리고 언론인이라고요. 요즘 언론인들, 특히 기자들은 취재도 그렇게 사실 왜곡과 조작을 권하는 식으로 취재를 합니까?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죠. 이걸 보면 유시민 역시 국민들을 바보로 하는 부류인 듯 싶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조국하고 같은 과라는 이야기입니다. 전화를 한 시점도 그렇습니다. 조국 아내 정 교수가 최 총장에게 표창장 발급이 정당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달라고 요구를 했죠. 그 요구를 한 직후에 유시민이 전화를 한 겁니다. 아마도 정 교수가 유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거인멸 공모로 밖에 볼 수 없는 정황이고요. 이 경우에 증거인멸은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 범죄입니다. 유시민이나 김두관도 수사해야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또 언론사 기자까지 최 총장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해명성 보도 하나, 이 보도 자료 하나 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아마 뉘앙스가 조국을 좀 도와주는 그런 보도 자료를 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젠 언론사 기자까지 나서가지고 사실을 왜곡하고 조작하려고 드는 세상입니다. 그 언론사가 어딘지 대충 짐작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언론사는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들이 주장하면 팩트가 된다고 믿는 그런 언론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조국 후보자가 직접 최 총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사실 왜곡과 조작을 요청했다는 사실입니다. 조국의 부인 정 교수가 최 총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총장 표창장 관련 의혹 무마를 시도한 바로 그날 정 교수가 조국 후보자에게 전화를 건네주면서 최 총장하고 통화하도록 했다는 거죠. 그 통화에서 조국은 최 총장한테 거짓 증언을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조국은 그날 통화에서 아내가 부탁한 대로 그대로 해주면 안 되겠나?
법률 고문팀에 물어보니까 뭐 그러면 총장님도 살고 정 교수도 산다. 그런 말을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최 총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국이 야망을 갖고 법무부 장관을 하려는 것 때문에 그동안 통한 사실을 얘기하지 않았는데 실망을 많이 했다 그러면서 이걸 다 공개를 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이거 한 번이 아니고 또 전화를 했다는 거죠, 조국이. 그야말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소위 법무부 장관을 바라보는 사람이 거짓 증언을 요청했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증거인멸을 시도하려고는 했던 그런 조국 행태는 즉각 수사받아야 마땅합니다.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조국 가족들이 문제가 있긴 하지만 조국 후보 본인에게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장관 임명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참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최 총장한테 거짓 증언을 요청한 것 자체가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사법처리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 하나만으로도 법무부 장관 자격도 없고요. 절대 돼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딸의 논문 파일 정보에 작성자 조국, 최종 저장자 조국이라는 기록도 나왔죠. 딸의 인턴이 끝난 지 3주 지나서 서울법대 소프트웨어가 깔린 컴퓨터로 작성했다는 의미입니다. 아버지가 쓴 거 아니겠어요? 이 역시 수사 대상입니다. 본인은 딸의 논문 작성이나 단국대 관련 사건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했습니다마는 이 역시 거짓으로 드러난 셈입니다. 조국은 그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딸이 자신의 컴퓨터에서 작성했기 때문에 그렇다. 웃기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 조국 지키게 나서느냐? 조국이 무너지면 문재인도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우리 신문이 주장한 바 있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후보자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동전의 양면 같은 일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이 곧 문재인이고 문재인이 곧 조국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6일날 있었던 청문회 뭐 보나 마나 했죠. 안 봐도 벌써 이미 결론이 나와 있는 거죠. 또 모른다, 미안하다, 일관할 것으로 봤는데 역시 그랬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면서 박근혜 최순실 경제공동체를 줄곧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요, 문재인 조국도 정치 공동체를 넘어가지고 이들 역시 경제 공동체, 사상 공동체로 봐도 무방할 듯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나라가 이렇게 거들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결사옹위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와중에 문 대통령은 딸 가족이 있는 태국과 동남아 3국을 방문하러 갔죠. 오늘 귀국을 했습니다마는 청문회가 정쟁이 돼가지고 좋은 사람을 뽑을 수 없다라고 그런 말을 하면서 동남아로 갔죠. 기가 막힙니다. 조국 같은 그런 후보자를 청문회에 들이댄 문재인 청와대가 문제지 청문회가 무슨 문제란 말입니까? 도대체 저런 발상은 어디서 기인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들은 왜 저러는 겁니까? 심각한 여론 악화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조국을 붙들고 있는 이유는 과연 뭡니까? 분명히 그들에게 뭔가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품어야만 하는 이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조국만큼은 장관직에 안치하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해짓고도 조국 편을 드는 이유, 검찰은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칼을 뽑은 겁니다. 왜 조국 펀드를 저렇게 대놓고 작업을 했을까? 부산시장 오거돈 캠프에 어마어마한 현금 따발은 어디로 흘러갔을까? 전국을 뒤덮은 허위내의 태양광 사업 자금은 과연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시절 바다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바다 이야기로 돈맛을 본 좌파 권력들이 이번에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검찰에 이미 다 파악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이 서슬퍼런 청와대와 집권 여당의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저렇게 당당하게 나오는 겁니다.
덤벼볼 테면 덤벼보란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엄청난 무기가 있다. 이게 검찰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조국을 장관 임명하면서 게임 오버 이렇게 외치고 싶겠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게임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도 함께 본격화될 겁니다. 두고 보세요. 어떻게 흘러가는지. 조국이 뭐길래 대한민국을 이렇게 흔들고 있는 겁니까? 조국을 결사옹위하는 이유? 검찰이 그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조국이 무너지면 문재인도 무너집니다. 와이타임스 논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